2025년 내비 승마지도사 말 보건관리 핵심 정리 7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의 번식, 말의 번식 관리입니다.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큰 게 나오는 거고요. 이니빈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무슨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수말의 호르몬이냐 암말의 호르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막 암말 이렇게 막 설명 써놓고 거기다가 테스토스테론을 넣는다거나 고한 이런 얘기 해놓고서는 프로게스테론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오는 거니까 이 개개의 내용이 어려우시다 이러면은 암말 수말만 딱 확실하게 구별하실 정도로까지만 하셔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주로 자궁 속 막의 환경을 조절합니다. 임신 황체로부터 1개월 정도 분비되고 부황체 형성과 함께 분비량은 40일에서 120일 사이에 더 증가됩니다. 150일을 경과하면 태반에서 분비되고 그 양은 감소하지만 임신 말기에 다시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 배란과 수정우리의 암말의 생식기를 특징적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 생식기의 크기나 경도에 영향을 주고요. 신경계를 자극하여 발전과 관련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임신 5에서 10개월 사이에 농도가 증가하지만 말기에는 저하됩니다. 테스토스테론, 고안에서, 그리고 수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고안에서 생산된다. 이니빈은 난포 발육에 따라 증가하고요. 배란 직전 2일 전에 감소하고 배란 당일에는 급상승으로 분비된 후 낮아진다. 요거는 이니빈은 발정 주기 배란 관련 그런 호르몬이다. 이니빈이 답은 아니었어요. 그때 시험 문제에서도 그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와서 이게 뭔가 이 차원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말 암말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아지 질병 모아봤습니다. 제대 허니아, 탈장, 배꼽 부분이 붓는 거고요. 12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합니다. 크다고 하면 수술로 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액티노바실루스증, 망아지의 호발 부위는 원인균의 성상에 따라 다양한데 액티나 바실루스 에큐눌리는 주로 신장, 부신, 그리고 뇌에 편재하여 병변을 발생시킵니다. 망아지 폐렴, 로드코쿠스 에키에 의해서 4개월령 이하 망아지의 화농성 폐렴입니다. 망아지도 세균성 폐렴이 또 따로 있는데요. 세균성 폐렴은 1에서 6개월령의 망아지에 선이 발생하는 치사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세균성 폐렴이니까 항생제를 적극 투여해야겠죠. 출생 후 초유를 섭취한 후 초유의 항체가 감소되는 시기인 2, 3개월령 망아지에게 면역 항체가 줄어들었을 때 세균 감염이 생기게 되고요. 세균성 폐렴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나타냅니다. 호흡기 증상이 진행되면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적극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번식. 도려불의종과 대형종의 임신기간은 평균 340일, 조랑말과 다른 소형종의 임신기간은 20일 정도 짧고요. 영양을 잘 먹으면 더 짧고요. 겨울에 분만한 암말은 임신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길다. 그래서 소형종은 20일 정도 길다. 잘 먹으면 더 임신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꽈서 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발정 주기는 전형적으로 21일 주기를 반복합니다. 발정기 5일, 발정 휴직일 16일 해서 21일 주기. 임신 진단 방법입니다. 직장검사법, 초음파 검사법, 호르몬 검출법, 질도말 검사법이 있습니다. 직장검사법이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4개월 이후에는 태아를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5에서 6개월 되면 태아가 다시 올라간대요. 그래서 만지지 못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4개월 이후에는 촉진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법, 초기 임신 진단에 매우 정확합니다. 사람도 초음파를 하잖아요. 호르몬 검출법, 태반성 성산 자극 호르몬 유주 또는 혈중 프로게스테론 측정, 에스트로겐 측정 이런 호르몬을 가지고 검출하는 거. 질도말 검사법이 있는데 자궁 질부 점액의 성상으로 임신 여부를 판단합니다.
점액이 풀 모양이라는데 어떤 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으로 검사를 합니다. 말의 번식 그동안에 나왔던 거 다 모아봤더니 좀 많더라고요. 발정주기 21일, 임신기간은 320에서 350일. 발정주기와 발정일수는 잘 먹어야 짧겠죠. 영양상태가 좋은 암말에서 짧다. 암말의 번식을 위한 난소 기능은 추운 지방일수록 따뜻한 지방보다 한개월 정도 늦다. 번식시기가 늦다. 말은 계절성 다배란 동물. 다배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난자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쌍태나 다태 수정을 하면은 단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쌍둥이 출산하는 게 신체 구조상 그리고 또 영양상 출산하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태로 유도를 해야 된다. 암말의 배란 24에서 48시간 전을 교배 적기로 보고요.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발정하는 장일성 동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다발정 동물. 발정한 씨앗말은 시수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 짤 보니까 수소를 암소만인데 풀어놓으니까 암소들이 수소한테 관심을 막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초봄과 늦가을에 불규칙한 발정 주기와 이상 발정이 자주 일어난다. 발정 지속 일수는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 정도이며 매 발정 주기마다 다르다. 발정 주기의 길이는 발정기, 발정 휴지기를 황체기를 합한 경우이지만 휴지기 길이는 15일 정도로 일정하다. 발정기 외원부는 종대에 이완되어 질 점액이 소변하고 광택을 보이며 매우 충혈되어 있다. 다음 해에 좀 더 일찍 망아지를 원할 경우 종종 분만은 초해 발정 때 교배한다. 그러나 초해 발정의 경우 수태율이 높지 않다. 그라피안 상포가 성숙하여 방출되는 것을 배란이라 하는데 말은 난소의 배란와에서 배란한다. 이런 문장들이 요 번식이랑 이런 쪽에 좀 나왔던 문장입니다. 유산사산, 조기태아사, 요질 이런 게 한번 시험에 섞어서 짬뽕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산, 배아 또는 태아가 임신 만료 전 어떠한 시기에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유산입니다. 그래서 임신 300일 이전에 배아 또는 태아 소멸로 생존 가능한 태아 또는 일정 크기의 사망 태아가 배출되는 것, 이걸 유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300일 이후에 죽어서 배출되면은 요거는 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300일 이후에 죽은 태아 배출로 분만 이전 또는 분만 진행 중에 태아가 사망해서 배출되는 경우 300일 이전과 300일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아사는 임신 초기에 배아와 조기태아의 흡수 및 배출은 많은 경우 모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조기태아사라고 하며 이거는 사가부터 사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임이나 저수태로 취급이 됩니다. 번식 장애의 원인, 해부학적 문제, 호르몬 분비 이상, 사육 관리 분상, 불량, 미생물 감염, 인위적 유행 이런 것들이 번식 장애의 요인이 됐고요. 요질, 앞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를 유산사산, 조기태아산, 요질 해가지고 설명 쭉 써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런 느낌으로 시험에 같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요질도 어쨌든 질의 생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섞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궁 관감막 질벽 등의 생식기에 결합 조직이 이완되어 자궁 질이 침하된 결과 배뇨된 소변이 질 신부의 역류에서 저류된 상태, 주로 영양불량과 노령의 말에서 많이 발생한다. 어쨌든 질에 오줌이 고여있는 그렇다. 상황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 클리스트리듬종 죄송합니다. 이거 항상 어렵더라고요. 클로스트리즘 퍼프링에서 의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급성 대장염, 다른 증상과 유별하여 간별 진단이 어렵고 원형균이 산생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급성으로 나고요. 무기력감, 고열과 빠른 맥박, 쇠양성의 악취가 나는 어두운색 설사, 쇼크나 탈수가 나고요. 강한 수액 척추와 항생제 사용을 하는데 또 항생제도 장기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로 잘 나와요. 근데 정답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보기로 나오니까 그냥 정인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역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벌써 잔뜩 있잖아요.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외우실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도 다 알아야 됩니다. 말에서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전염병, 급성 세균성 전염병, 상부 호흡기의 염증과 주위 림프샘의 동양 형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 원인체는 연쇄 상구균인 스트랩토코쿠스 에퀴. 이게 말 관련 질병이니까 무슨 에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짬뽕시기 어려웠어요. 뭐 요것도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라도 비슷하면은 알겠는데 뭐 이거는 좀 밑도 끝도 없어서 저는 이게 선역의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랩토코스 에키의 첫 글자가 시옷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짝져가지고 억지로 외웠습니다.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틀렸을 텐데 객관식이니까 이런 꼼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선역 가면은 스트랩토코스 에키, 시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1에서 5SMR에 감염되면 증상은 원인체에 노출된 지 2에서 6일 후에 나타난다. 어쨌든 어린 말이 많이도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고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 수양성, 점액성, 노란색의 환원성 콧물이 나오고 하악 림프절이 종대되거나 농염소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요거 하악 림프절. 이 사진도 잘 나와요. 이 사진도 선역. 진단은 배출한 분비물을 채취하여 세균 배양을 진단하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놈은 외과적 절개하에서 배출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발병말에 화농성 삼출물에 들어있는 균이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서 감염이 되고요. 선역에 걸린 말은 다른 비감염 말들과 격리시켜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관리합니다. 감염동물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사료, 음수, 마방이 나발에 쓰이는 장비 등을 통해 개체 간 전파가 일어나고요. 현재 선역이 유행하는 지역의 말이나 그러한 농장으로 도입된 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요. 선역 증상을 보이는 이미 선역에 걸린 것 같은 말은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선역 증상을 보이는 말은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 비저,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말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사람, 드물게는 개, 사냥, 면역, 나타 등의 호흡기계와 피부에 결절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적 질병입니다. 휴도모, 나스, 말레이가 원인체고요. 감염된 지 2주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고열, 기침, 비루, 폐렴, 비강, 점막의 결절, 궤양과 농성, 비집이 나옵니다. 효과적 백신 없고요. 회복돼도 면역성 없고 부분 상태로 남고 발병 시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비저도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개, 고양이, 사람도 걸린다. 그리고 비즙 이런 표현. 백신이 없다. 비저의 비읍과 백신의 비읍 외워서 막 이렇게 어거지로 외웠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이 질병은 발병 시 도태. 뭐 치료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돼한다는 얘기인 거죠. 탄저, 전염성이 강하고 거의 모든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 토양에서 50년까지 생존하고요. 오염된 목조제 풀을 먹다가 감염됩니다. 수라는 말의 트리파노소마병입니다. 빈혈과 부종이 현저하고요. 트리파노소바 에반시라는 그런 균에 의해 걸린다. 그래서 탄저, 수라, 비저 뭐 이거가 좀 중요도는 적어요. 선역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외우신다라고 하면 비저 외우시고요. 탄저하고 수라는 뭐 내용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염성 자국 내막염 요거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